사실 이제 그 동서시간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결혼하기 30몇 년 동안은 그렇죠. 남이죠. 여기에 그렇죠.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솔직히 그 집에 갔어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예. 노력하고 그래서 가족이 되어가는 건데, 이게 가족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도 꽤나 있다고 하는데, 자, 그 이야기를 우리 곽정희 마담님 이야기. 예. 자, 박정희 마담님, 내 이혼에 큰동서도 크게 한몫했다. 제가 시집 갔을 때, 저희 그 큰 동서가 저보다 3살인가 위였어요. 그렇고, 교수에다가 박사였어요. 비교됐겠다. 네, 그래서 비교? 나 탤런트야. 아유, 그럼요. 박사 따님 탤런트 박사, 연기 박사. 탤런트는 딴딴해서 싫어했어. 맞아.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과 그 형님네가 살림을 합친 적이 있어요. 그 중간에. 근데 이제 그 둘째 동서는 저보다 조금 늦게 시집을 왔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같은 또래니까 통화를 하고 이랬었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한 4살, 5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방송 일이 그때 굉장히 바빴는데 80년대 때 방송국을 가려고 그러면은 막 애가 뒹굴면서 나도 엄마 따라가려고 난리를 쳐서 걔를 떼어놓고 방송국을 가려니까 아주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머님한테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애를 데리고 와라, 방송일 있을 때 해서 제가 편한 마음으로 어머님한테 방송 갈 때 데려다주고 또 방송일 끝나면 데리고 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둘째 동서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기 큰형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꼭 전하라고. 왜 우리 집에 지 자식을 갖다 맡기냐고. 앞으로 갖다 맡기지 말라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제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처음엔 참았는데 2-3번 그런 얘기가 계속되니까 제가 가서 따졌어요. 여기가 형님 집이야? 우리 시어머니 집이야. 그리고 시어머니 손주야. 내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손주 맡기는데 형님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이제 좀 붙으셨구나. 네, 완전 원성이 상태에서. 높아지다 보니까 좀 안 좋아졌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너는 알 거다. 요새는 뭐 시상식 겸해서 하지만 저희는 그때 탤런트 쇼라고 했어요. 31일 날 밤이 되면 12월 꼭, 31일. 네. 12월 31일 날 되면 탤런트들 같은 그 KBS 탤런트끼리 장기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상도 주고. 네, 근데 쌀도 줘. 쌀도 줘, 그 당시에. 대박이야. 84년도인지 85년도인지 그때는 제가 또 그 탤런트 쇼 MC도 보고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노래를 조금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쇼 프로에 제가 뽑히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없죠. 상황이에요. 연말에 근데 좀 특이하게도 저희 시댁은 신정을 세더라고요. 구정을 셌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신정을 세시니까 저는 제야의 종이 울리도록 방송국에 있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늦게 하니까. 늦게 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음식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 또 둘째 동서가 저한테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형님이 나는 수업 같은 거 다 취소하고 들어왔으니까 저기 그 막내 동서도 방송국 녹화 취소하고 와서 일하라고 그러라고. 12월 31일 날은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 그러네요. 어저께 곰곰이 이렇게 되뇌어 보니까 방학이었는데 저를 이제 잡으려고 그런 소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제가 막 그 시댁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좀 꺼려지고 이랬어요. 아니, 둘째 동서는 왜 자꾸만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전화를 안 큰형님이 그러니까. 직접 대고 얘기를 안 하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쿠션으로. 네네네.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쁘죠. 아.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시댁에 들어서면서 저 왔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면은 그 콘센트 있는 데다가 왜 그때 그 전기 후라이팬 네. 그걸 꽂고 이렇게 뒤돌아 계시면서 전을 아마 데푸시는 모양이에요. 다 들리잖아요. 근데 뭐 왔어? 소리도 없으세요. 그러면 언짢으시구나 해서 제가 가서 형님 저 왔어요. 그러면
그 정도. 그 정도. 응소리도 없이. 응. 너무 불편해. 맞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언짢으시면 방에서 안 나오시길래 뭐 하시나 제가 이제 방에를 들어가 봤더니 각 티슈 있죠? 그 하나씩 뽑아 쓰는 거. 나는 이 세상에 그게 그렇게 가늘게 쪼갤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그걸 뭐 하고 있어? 화난다고 찢는 거야. 그게 찢어. 왜? 찢어갖고 수북이 쌓아놨어.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말로 표현을 안 하고. 뭐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있어. 내 마음이 이렇게 갈갈이 찢길 정도로 약이오르다. 아니지 아니면 너를 너를? 그게 또 이제 또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제가 그 7년 안 되는 세월 동안 살면서 정말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대역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이해가 가나. 너무 아니까. 아니까 경중을 따지지 않고 돈이 되는 일이면 이제 다 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래갖고 제가 돈을 모아서 그때 그 방배동에 무지개 아파트라는 데가 4,50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집을 사게 되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댁에 가니까 시어머니하고 큰 동서가 있어서 어머니 이번에 제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는 또 제가 제 돈 모아 산 집이니까 제 이름으로 하고 싶잖아요. 자랑스럽게 저는 어머니 근데 이제 그 집 제 이름을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애교스럽게 내가 얘기를 봐.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참 지고지순하시고 여성스러우신 분인데 웬일로 그날은 나는 내 자식이 자기 집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는 꼴을 못 보겠다고 어떻게 여자 이름으로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서는 그래도 박사에다가 교수니까 신여성이잖아요. 제 편을 들어주겠지 해서 형님 요새는 뭐 부부지간에 여자 앞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런 사람 많죠. 내가 이제 응원을 구하듯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딱 정색을 하고 그런다. 자기 주변에서 아무리 봐도 여자 앞으로 이름을 해놓은 거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막 일종의 복수랄까 배신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남편하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게 됐지만 제가 보니까 그 이혼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할 때 남편만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댁 식구들 또 특히 동서와의 관계가 너무 중하다는 걸 느낀 게 제가 그 결혼 생활 동안 보이지 않는 그 뭐랄까 압력이랄까 그것 때문에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살면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if 제가 재혼의 기회가 있다면 상대편 그 분들의 어떤 심성이랄까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나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서까지 다 보고. 아니 언제나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방에 동서가 이렇게 많이 생긴 것도 있는데 지금. 아니 근데 그때 진짜로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하셨어요? 남편 이름으로 했어요. 남편 이름으로 했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혼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하지 않고 않을 있었기 때니까. 때문에 누군들 어떠하리 이랬구나. 시댁에서 그 반대하는데 어떠하리 했었고 내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 통장에 830만 원 가지고 집이고 뭐고 다 주고 위자료고 뭐고 없이 이혼 그러고 얘기 나오신 나온 거예요? 순간에 그날 저녁에 애 둘 데리고 옷 가지고 친정으로 와서 절대 안 돌아갔어요. 야, 내 고생 많이 근데 사실 동서랑 나는 아니, 모르죠. 어머님이랑 사이가 좀 뗀뗀하거나 힘들면 사실 어머님이니까 나는 풀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 내 마음이 어떻게든 힘들어도 더 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동서랑은 좀 진짜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묘한 거 없어요? 없어요. 저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정말 자주 안 만나서. 그럼요. 만나야 네. 되잖아요. 근데